여러분, 유튜브에서 제일 인기 있는 콘텐츠가 뭔지 아십니까? 젊은 아이돌이요? 먹방이요? 아닙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조용히 수백만 조회수를 찍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나와서 된장찌개 끓이고 텃밭 가꾸고 이렇게 살면 돈 안 들어요라고 말하는 채널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할머니가 카메라 꺼지는 순간 명품 매장 VIP 라운지에 앉아 있다면요? 그리고 남편 몰래 카드 빚이 1억을 넘어서 있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구독자 47만 명이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한 실버 유튜버의 진짜 얼굴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겠습니까? 채널 이름은 소박한 할매의 하루였습니다. 경기도 어딘가 산자락 아래에 있는 작은 농가가 배경이었습니다. 주인공은 66살의 박순분 씨. 채널에서의 박순분 씨는 그야말로 완벽한 시골 할머니였습니다. 낡은 면 소재 앞치마를 두르고 텃밭에서 방금 뽑아온 호박으로 국을 끓입니다. 마트에서 산 된장이 아니라 직접 담근 된장입니다. 채소는 사 먹지 않습니다. 다 키웁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시장에 나가서 가장 싼 것 고르는 법을 알려줍니다. 제목들도 딱딱 맞았습니다. 한 달 식비 15만 원으로 살아가는 법. 냉장고 속 자투리 재료로 3일 버티기. 나는 왜 백화점에 가지 않는가? 사람들은 그 채널에 열광했습니다. 특히 50대에서 70대 시청자들이 댓글창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삶이에요. 할머니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 엄마 생각나요.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구독자는 1년 만에 47만 명을 넘겼습니다. 광고 수익, 협찬, 강연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채널이 처음 시작된 이유가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순분 씨의 남편은 정년 씨 68살, 3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예순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서 노후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그 돈으로 이자 수익을 받으면서 조용히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이후 정년 씨는 집안에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매일 TV를 보거나 산책을 다녔습니다. 아내 박순분 씨 눈에는 그게 보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꺼낸 말이 있었습니다. 여보, 나도 뭔가 해볼게요. 유튜브라는 거 해보려고요. 정년 씨는 별 기대 없이 말했습니다. 그래, 해봐. 근데 그게 되겠어? 사실 박순분 씨가 유튜브를 시작한 진짜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였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이유 때문에. 그 이유는 조금 뒤에 나옵니다. 박순분 씨는 채널을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콘텐츠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검소하게 살면서도 행복한 할머니. 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촬영 전날 밤에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부엌을 약간 정돈하 되 너무 깨끗하면 안 됩니다. 앞치마는 새 것이 아니라 일부러 낡아 보이는 것으로 입었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거나 아주 자연스럽게만 했습니다. 텃밭신을 찍을 때는 진짜 흙을 손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말투도 연습했습니다. 에이, 이런 거 살 돈 있으면 저금하지. 마트 가면 꼭 필요한 것만 사야 해요. 나는 평생 명품 같은 거 관심 없었어. 시청자들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댓글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요즘 너무 소비만 하고 살아서요. 보고 있으면 반성하게 돼요. 박순분 씨는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뭔가 묘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죄책감인지 뿌듯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날도 촬영을 마치고 나서
박순분 씨는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를 탔기 때문입니다. 박순분 씨에게는 남편도 자식도 구독자도 모르는 또 다른 일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행선지는 주로 두 곳이었습니다. 강남 압구정, 그리고 롯데 본점. 도착하면 바로 명품 매장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박순분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채널에서 입던 낡은 앞치마가 아니라 단정한 재킷을 입고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신상 들어온 거 보여주세요. 박순분 씨가 처음 명품에 빠진 건 60살 때였습니다.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처음으로 고급 백화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거울 앞에서 명품 가방을 들어봤는데 그 순간의 느낌을 박순분 씨는 나중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생 남 뒤치다꺼리만 하면서 살았는데 그 가방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내가 사람 같았어요. 그 이후로 쇼핑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분기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사지 않으면 불안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매장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나 사고 나오면 그제서야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게 병이라는 걸 박순분 씨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처음엔 쌈짓돈으로 했습니다. 남편 몰래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썼습니다. 그 다음엔 가게 생활비에서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마트 갔다가 좀 더 썼어요.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남편 정년 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아내가 살림을 알아서 하는 집이었고 자신은 그냥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왔습니다. 그러자 박순분 씨는 카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 카드였습니다. 하나, 둘, 셋. 나중엔 5장이 됐습니다. 하나가 한도가 차면 다른 카드로 돌렸습니다. 카드론을 썼습니다. 현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쌓인 빚이 1억 2천만 원. 남편 정년 씨는 그 사실을 단 1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수익으로 카드값을 막으려 했습니다. 처음엔 월 몇십만 원이었습니다. 채널이 커지면서 월 수백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걸로 이자를 냈습니다. 원금엔 손도 못 댔습니다. 검소한 할머니 채널에서 나오는 돈이 명품 빚 이자로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구조가 2년 동안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정년 씨가 택배 상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현관 앞에 놓여 있는 작은 갈색 상자. 박순분 씨가 먼저 집어 가려다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정년 씨가 집어들었습니다. 상자 옆면에 쇼핑몰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품 온라인 편집숍이었습니다. 정년 씨가 물었습니다. 이거 뭐야? 박순분 씨는 잠깐 굳었다가 말했습니다. 아, 유튜브 협찬이에요. 리뷰해달라고 온 거. 정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요즘 협찬도 받아? 응, 채널이 커지니까. 그걸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정년 씨의 눈에 이상한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협찬이라고 했는데 그 물건이 채널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서울에 간다고 할 때 항상 영상 촬영 때문이라고 했는데 촬영한 영상은 올라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카드 청구서. 아내가 항상 먼저 우편물을 가져갔는데 어느 날 정년 씨가 먼저 가져온 우편물 중에 카드사 봉투가 하나 섞여 있었습니다.
박순분 씨 앞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정년 씨는 그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내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박순분 씨가 봉투를 가져가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안에 뭐가 들어있지? 그로부터 일주일 뒤 박순분 씨가 서울에 올라간 날이었습니다. 정년 씨는 뭔가에 이끌리듯 아내의 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카드 명세서가 5장 들어 있었습니다. 5개의 카드사, 총 청구 금액을 더하니 한 달에만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년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카드들의 사용 내역을 보니 명품 매장, 백화점,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금융 앱 안에 대출 내역이 적힌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카드론 3건, 현금 서비스 2건, 합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1억 2,400만 원. 정년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순분 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년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박순분 씨는 뭔가를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왔어요? 밥 먹었어요? 정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꺼낸 메모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순분 씨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정년 씨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아주 낮고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야? 박순분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더 있어? 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년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유튜브에서 검소하게 사는 거 가르치는 사람 맞지? 그 말에 박순분 씨가 무너졌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년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그 집 안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년 씨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박순분 씨는 혼자 식탁에 앉아서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방금 올린 영상에 댓글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소비 줄이고 있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할머니 항상 응원해요. 박순분 씨는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돈 문제나 부부 싸움으로 끝났다면 여기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박순분 씨가 왜 멈출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상담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순분 씨는 결혼 후 4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 학원비, 남편 출근복, 시부모 병원비, 돈이 생기면 다 거기로 갔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은 항상 나중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고 보니 나중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허함이 명품 매장에서 처음으로 채워졌습니다. 그건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그곳에서 처음으로 받았던 겁니다. 물론 그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남편을 속인 것도 잘못됐습니다. 빚을 숨긴 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에 있는 감정은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느껴본 적 있는 감정일 겁니다. 정년 씨가 알게 된 사실이 외부로 새어나오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사가 다 그렇습니다. 비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건을 터뜨린 건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박순분 씨의 며느리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집에 왔다가 부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눈치챘고 정년 씨가 아들한테 털어놓은 겁니다.
아들은 격분했습니다. 당장 어머니를 불러다가 따졌습니다. 어머니, 채널에서 검소하게 살라고 하시고 실제로는 명품 쇼핑 중독이세요? 박순분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거기서 한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채널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익명으로 이 채널 주인 실제 생활 아시는 분 계세요? 명품 백화점에서 봤어요. 그 댓글 하나가 불씨가 됐습니다. 댓글창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설마요. 그럴 뿐이 아니에요. 오해 아닐까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증언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서울 백화점에서 봤다는 사람,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직원과 대화하는 걸 봤다는 사람, 그리고 박순분 씨의 지인 중 한 명이 오래된 사진을 올렸습니다. 박순분 씨가 명품 가방을 들고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낡은 앞치마 모습이 아닌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이 올라오고 나서 댓글창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속았다. 이거 사기 아니에요? 47만 명이 속은 거네요. 광고 수익이랑 협찬으로 명품 산 거잖아요. 검소하게 살라고 강연까지 다니셨잖아요. 환불해 주세요. 그날 하루 만에 구독 취소가 5만 건이 넘었습니다. 박순분 씨는 채널에 아무 공지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댓글창을 막았습니다. 영상들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정년 씨는 그 열흘 동안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박순분 씨가 혼자 방에 앉아 있는데 정년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서 의자를 끌어당겨 앉더니 한참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 못했어? 박순분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사고 싶었어? 박순분 씨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평생 나 위해서 산 게 없었어요. 그게 창피한 건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했지. 정년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비난이 없었습니다. 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두 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마디에 박순분 씨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부부는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빚은 퇴직금 일부와 집을 줄여 이사한 돈으로 갚았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런데 정년 씨는 박순분 씨에게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유튜브 다시 해. 근데 이번엔 진짜로 해. 박순분 씨는 채널을 다시 열었습니다. 첫 영상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검소한 할머니의 고백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영상은 공개 이틀 만에 조회수 320만을 넘겼습니다. 영상에서 박순분 씨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검소하게 살라고 하면서 저는 명품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 몰래 빚을 졌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보내준 신뢰가 그것보다 훨씬 무거웠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댓글창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향으로. 이게 진짜 용기예요. 이런 영상이 진짜 감동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할머니. 저도 비슷한 거 있어요. 말 못했었는데. 구독 다시 눌렀어요. 구독자는 이전보다 더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채널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박순분 씨는 더 이상 완벽한 검소한 할머니가 아닙니다. 어느 날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오늘 백화점 지나가다 뭔가 사고 싶더라고요. 참았어요. 아직도 힘들어요. 그게 진짜였습니다.
그 진짜 모습에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명품을 산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박순분 씨는 평생 동안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적이 없었습니다. 원하는 게 있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힘든 게 있어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엉뚱한 곳에서 터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밖에서는 다 괜찮은 척 하면서 안에서는 혼자 무너지고 있는 분. 그리고 혹시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은 아니십니까? 유튜브에는 완벽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집, 완벽하게 검소한 생활, 완벽하게 행복한 표정. 그런데 카메라가 꺼지면 누구든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순분 씨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정련 씨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댓글로 꼭 이야기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